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중동 선교 캠프 하였던 사역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르완다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은 똑같습니다. 선교 현장 마찬가지로 세 가지 나라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식주 중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똑같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흘러가고 있었고, 역시나 네피림 흐름이 복음에 반대되는 편에서 이렇게 사단의 나라가 구축되는 현장도 볼 수 있었고요. 이걸 보니까 선교사 한 분이, 그 렘넌트 한 명이 참 소중하구나. 이 최소한의 복음의 빛을 비출 플랫폼이 없다. 정말 네피림화가 될 수밖에 없고 어두움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희미한 빛이지만 어두움에 그 조그만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사명자 한 사람, 중직자 한 분, 렘넌트 한 명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걸 이 선교 캠프를 통해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르완다 현장에서는 더욱이나 많이 제 가슴에 전달되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진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정말 선교의 망대를 놓고 우리가 함께 더 기도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르완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세상 나라인데요. 르완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면적도 작습니다. 남한의 4분의 1 크기예요. 아프리카 나라들 치고는 거의 가장 작은, 저기서는 좀 콩알 만한 느낌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알다시피 내륙에 있습니다. 무역을 할 수 없는, 딱 내륙에 갇혀 있는 나라고요. 프랑스어권에 그 벨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고, 또 르완다어도 있고 스와힐리어 또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약 50%, 카톨릭도 43%. 세상에서는 이걸 다 합쳐서 이제 기독교로 인식을 하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 기독교 어떤 배경을 뿌리 깊게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케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이 싹트고 있고 신흥 세력으로서 상당히 현장을 파급력 있게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엄밀하게 민족적 구분은 아닌데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고 또 트와족이 있다고 합니다. 후투족이 84%, 투치족이 15%. 근데 역사를 보면 식민지를 겪으면서 투치가 주로 지배를 해왔고, 거기에 또 앙심을 품었던 후투가 또 막 원수를 갚고 대학살을 일으키고, 결국은 지금은 또 투치족이, 이 엘리트층이 붙잡고 있습니다. 케냐보다, 제가 키갈리 이 공항에 처음 르완다에 도착하자마자 받았던 느낌은 이거였어요. 케냐보다 깨끗하다. 뭔가 느낌이 산뜻하다. 뭔가 정리전돈됐다. 이런 느낌을 공항에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서 이동하는 길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르완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깨끗하고 정비가 되어 있고 질서가 있다. 케냐는요, 교통신호가 없어요. 막 끼어들고 빵빵, 그리고 오토바이 차 확 지나갑니다. 완전 고개 진짜 운전을 선교사님들이 막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르완다는 상당히 질서정연해요. 빵빵한 것도 없고요. 굉장히 이게 교통 신호 체계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국가 중에 가장 치안이 좋아서 여성들이 혼자 여행을 가도 된다라고 이제 홍보성으로 그렇게 알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선 비교적으로 정갈하고 깨끗한, 그러나 요거는 수도 키갈리에 한정적입니다. 벗어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시골 모습이고요. 역시나 케냐처럼 중국 자본으로 메인 도로들이 어느 시점까지는 잘 닦여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요 시점까지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 외부 사역을 가면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니까
비포장도로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르완다 그러면 흔히 1000개의 언덕으로 알려집니다. 케냐 같은 경우는 산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그냥 허허벌판 사막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산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해발 고도가 1500에서 1700. 저희들이 사역 갔던 곳은 2400m였어요.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에 가서 저희들 사역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전혀. 왜냐하면 기본이 150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귀가 뭔가 좀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거 어느 쯤이니까 2400m. 우리 한라산 올라와 있네요. 그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산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차 농사를 지어서 또 커피나 차 농사를 해서 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이제 최고 브랜드 중에 하나는 새마을 운동인데 이 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사실 우리나라를 현실적으로 볼 때 세상나라 관점에서 의식주를 상당히 많이 부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사례가 아프리카에는 너무 모델이 되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1970년대 불과 60년대쯤에 해봐야 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50년이 지나면서 300배 증가했대요. 우리나라 수입이 300배. 그러니까 이게 이 아프리카 입장에서 너무 좋은 모델이겠죠. 우린 물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고 수많은 복음 가진 교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이렇게 좋게 되어 있고 영남대, 우리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에는 새마을 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 자체가 이 새마을 학을 배울 수 있고 이 르완다에서 와서 정부 지도자들이 38명이 석사를 받아갔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부터 아예 르완다 대화 현지 대학에 이 영남대에서 체계화시킨 새마을 학을 도입해서 이제는 현지에서 가르치는 시스템이 올해부터 적용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또 선교의 중요한 발판이 되겠죠. 하지만 이 나라가 쉽지 않은 것은 내륙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운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내륙으로 이동하는 거기에 세금 붙고 운송비 붙어버리니까요. 2배, 3배가 붙어. 아무것도 아닌 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물론 삽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제조업을 해서 수출할 수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나라가 아직 여전히 극빈 나라이기 때문에 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발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것은 계몽된 인재를 양성하자. 우리나라도 이제 인재 키우자 했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유독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가 이 르완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IT를 개발하려고 이 KT도 들어가서 이쪽 산업들을 도와주고 같이 시너지를 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철수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남항공이 들어가서 통신망을 장악했는데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다 보니까 통신망을 장악하게 되면 디지털 금융까지 장악하는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는 통신망 장악이 있고 그 나라의 중요한 제도들을 다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르완다는 지금 사회주의 체계, 독재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가 있는데요. 르완다 대학으로 다 통일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대학이 아니라 그냥 다 르완다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학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차이, 차별 이런 거를 굉장히 단속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전공 분류 분산을 시켜서 이 지역에는 의학과, 이 지역에서는 법학과 이렇게 맡아서 지역에다가 배분을 하는 호주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자가 가는 이제 그런 어디입니까? 오세아니아 지역의 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교 배경의 사립학교를 허용하지만 이 국가 지도자 카가메가 사실 길들여요. 그러니까 뭐 세금 문제 때려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뭐 좀 문제 삼아가지고 학교를 폐쇄시켜버리는 뭐 이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20년 대통령 장기 집권을 했고요. 하지만 나라를 꽤나 발전시켰고
양쪽에 이제 서로 학살하고 죽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잘 지켜서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4선에 도전을 합니다. 부통령까지 치면 지금 30년 장기 집권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또 하게 되면은 또 앞으로 한 40년까지 내다본다라고 하죠. 그리고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20배 비싸다라고 해요, 학교가. 여기 보면 집 좋은 집, 그리고 이렇게 허름한 집이 사실 같은 공간에 거의 옆에 같이 있습니다. 부유층은 이곳을 좋은 학교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경력과 보수에 따라 교사들이 이제 이동이 많은 거예요. 우리 케냐 같은 경우도 그 조금 차이로 교사들이 딱 이동하는 것처럼 르완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체감하는 실업률은 60%. 케냐보다 훨씬 지금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고요. 노동자 하루 일반 노동하는 사람들이 4만 원, 일당이 4만 원에서 월급이 4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월급이. 하루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버는 겁니다. 근데 공립 교사는 10만 원. 한 달 월급. 그리고 사립 교사는 2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립 교사 되는 게 굉장히 이제 큰 게 되는 겁니다. 그 1인당 현재 GDP가 1년에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년 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빈부격차가 현재 굉장히 극심합니다. 케냐와 마찬가지로 젊은 층들이 현재 도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도 대학을 나와도 빚내서 대학을 나와도 빚도 못 갚고 이자만 내다가 사실 일자리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독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어려웠던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시킨 건 사실이지만 20년 장기 독재가 아무래도 한계가 또 있잖아요. 억눌려 있었던 것. 근데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 교육을 받아도 뭔가 이 국가에서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는 이런 한계에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는 상당히 좀 그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 내에서는요, 이 나라에서는 예체능 교육을 못 받아요. 미술, 음악, 체육 이런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레슨비가. 그래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난타 공연이라든지 자 이런 걸 하면 사실 인기 있고 앞으로 선교의 문으로서 이 난타 공연팀 이런 걸 하면 시도 렘넌트들은 현지인들에게 아이들 전부 다 가난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를 접한다는 것 자체가 내네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좀 준비하려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 관점에서 뭐 아프리카 나라의 비슷한 상황들을 좀 봤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이 르완다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갈리에 있는 제노사이드 대학살 이제 기념관을 갔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나라고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르완다는 언젠간 꼭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번에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제노사이드 기념관에 보면은 사실 이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엄청 잘해놓지는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유대인들의 그 대학살 사건을 다루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박물관에 비하면 정말 뭐 그냥 조그마한 이제 건물이거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여과 없이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1994년부터 94년 4월부터 약 3개월 100일 동안 후투족에 의한 투치족에 그리고 후투족도 온건한 후투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인 안 하겠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행하는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30년 전이죠. 우리 다락방 막 시작하는 초창기잖아요. 근데 그 무렵에 저 반대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100만 명의 사람을 이렇게 베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자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한 600명 학살 이후 최대 거의 뭐 진짜 엄청난 그런 제노사이드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살아남은 아이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때 10대였던 아이들 지금 이제 30, 40대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시 80%, 90%의 아이들이 가족이나 지인, 친구가 죽는 걸 봤어요.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그리고 그 상처, 실제로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상처를 얘네들이 평생 안고 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로 아이들 만나서나 지금 이제 30대 중반 어른이 됐지만 깊이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가족들 다 죽고. 막 눈물 흘리고. 본인 안에 있는 막 상처들 다 이렇게 나오고.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80~90%의 아이들이 그 세대가 겪은 문제, 세대가 겪은 문제. 근데 문제는 당시 카톨릭이 지배적인 이 후투족 정치 엘리트와 유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성당으로 사람들이 막 피신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제들은요, 갇혀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같이 후투족과 결탁해서 죽인 거예요. 수류탄 넣고 거기에다가 불 질러버리고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5,000명이 한 성당 안에서 죽은, 그것이 지금 기념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마을 곳곳에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가 학살에 앞장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늘에 가신, 천국에 가신 우리 위정희 목사님이 처음에 이 르완다 사역을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위정희 목사님 초기에 사역, 이게 그 교회 가서 많이 캠프하시고 또 그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또 지금까지 잘 세워져서 또 은혜 받은 그 당시 얘기들을 이번에 가서도 또 안정현 선교사님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자라나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초기 이 르완다 전역 좁으니까요, 동서남북으로 선교사 그 위정희 목사님과 그 팀이 한번 전체 순회를 했대요. 딱 순회를 하면서 르완다가 보인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런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완전 종교인 거예요. 카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완전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종교의 저주구나. 종교의 저주로는 이 나라의 오래된 영적 문제와 흑암의 배경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타협해서 정치적으로 이익 보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엄청나게 완전 사단의 나라가 임한 그 현장이었던 거죠. 그걸 보시면서 위정희 목사님이 이 나라에 진짜 선교해야 된다. 이 나라에 진짜 RTS가 서야 된다. 이곳의 신학생들이 복음을 진짜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복음의 절대성을 결심하는 계기가 이 르완다 현장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4월이 되면 국가 추모 기간에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스테디움에 모여가지고요,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투치라는 말을 내뱉으면 감옥 가야 돼요. 아예 싹 그냥. 하지만 눌려 있는 것이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적 트라우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잠재되어 있다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실 더 다른 방식으로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예나 선교사님이 작년 이제 한 1년 동안 정신병원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확인한 사실, 이 나라에 엄청난 정신적인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구나. 그 당시에 10대였던 아이들이 지금 30대 중반, 30대 중후반에 40대, 이 친구들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 고위층,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학 갔다 와서 전부 다 이 똑똑한 아이들이 마약 중독되어서 나오는. 왜? 그 아이들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 나라의 국가적인 대물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갖고 돈을 갖고 해외에 갔는데 전부 다 마약 중독되어서 마약이 그 나라에 퍼지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을 엘리트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미국 유학파들이 마약 가지고 와서 클럽에서 하다가 다 퍼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30대 중반 이상의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현장은 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였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무서워요. 많이 눌린 얼굴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노사이트 때, 대학 살 때 이 가족의 다 죽어버린 어떤 할머니가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집중을 못한대요. 앉아는 있는데 집중을 못한대요. 계속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만 그 상처가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또 올라오는 10대나 20대 때는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아픔과 영적 문제는요, 대물림이 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눌려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부유층 아이들은 방학 때문에 은둔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완전 중독에 빠져 집에서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노사이드 때 이때 남자가 거의 엄청 많이 죽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살아서 그 이후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여성의 인권이 강화가 되고 현재 이 나라의 국회의원 60%가 여성이에요. 전 세계 유일하게. 그래서 여성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는 흐름 속에 이제 페미니즘의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이 나라의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지금 들어가서 아이를 안 낳는 추세. 아프리카 국가인데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지금 추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후투와 투치를 구분하는 표현만 써도 법적으로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가 분열하면 안 된다. 화합해야 된다. 평화, 발전. 이게 최고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 카가메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면서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이 사람 우리 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표현은 억눌려 있는 상태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눌려 있는 상태다. 호텔 루안다가 사실 저는 루안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여서 대학 때 이게 너무 재밌었고 충격이었고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는 한 10번 이상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2년 전에 2,200명을 구했던 호텔 루안다의 주인공이 루안다의 소환이 되어서 감옥에 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말하면 지금 사회주의 독재 정부잖아요.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테러 집단하고 연결됐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무기징역 때렸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봐줘서 작년에 풀려났습니다. 몇 년 조금 살다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회주의 국가 독재를 정당하고 그걸 반대되는 걸 철저하게 억압한다는 거죠. 그 억눌려 있는 잠재된 어떤 폭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또 다른 민주화 운동에 지금 그런 폭력을 쓰는 심지어 그 몇 년 전 테러까지 했던 그런 민주화 전선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분명 이 나라도 어느 시점에선가 한계가 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현지 개신교회의 상태 색깔은 상당히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신적이고 또 길거리에서 예수 전하는 전도자는 많지만 올바른 제대로 된 성경적 신학을 배운 사람도 드물어요. 또 아프리카 상황이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어느 한 교회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16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18년도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보건과 안전의 미명하에 건물법을 개정해서 1,500평 부지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작은 교회 다 문 닫게 8,000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집 5명 이상 종교 모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모이는 거 몰래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목사 자격도 공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을 해야만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받아야만 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라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금 탄압을 이렇게 해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얘기로는 이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강하대요. 이 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한데
5인 이상 종교 모임을 금지하고 그리고 대도 안 한 막 조건들을 걸어서 이렇게 종교 모임을 탄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면에는 안 그래도 상처도 있고 영적 문제 많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교회도 가고 종교도 찾고 했던 사람들일 텐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반발심이 지금은 속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화 운동 쪽에서도 계속 지금 막 건드리고 있죠. 종교적으로도 지금 뭔가 억눌렸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그들과 민주화 세력과 만약 결탁을 해서 함께 반정부 운동을 해버리면요. 이 나라는 앞으로 어디 튈지 모르는 사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이후 이제 저 교황이 반성하고 우리 가톨릭 그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라고 하면서 가톨릭은 또 침투해요. 왜? 이들은 중앙 집중적으로 움직이니까 1500평 부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시스템은 공적으로 깔려나가는 거죠. 교회, 학교, 신학교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현 선교사님이 처음에 차를 이동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 얘기를 하실까? 근데 요번에 갔다 와서 정리를 하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탄압받고 1500평 이상 가질 수 없고 근데 이런 큰 종교 세력들은 하니까 그래서 노회가 중요하고 어떤 팀이 중요하고 뭔가 하나된 연합되어서 뭔가 이 선교 사역하는 것이 르완다는 필요하다 이 얘기를 이제 하셨던 게 한 개인으로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선교를 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원파 역시도 이렇게 파고들어요. 아이들이 이제 아프리카 이 르완다 아이들 사고방식 우리를 말하면 서밋 훈련시키면서 사고방식 계몽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라 지도자들 초청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슬림은 학교를 장학금 전략을 써서 아이들을 무료 교육하고 흡수하고 케냐하고 똑같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끝나면 그들의 집중 금식 기간이 끝나면 기름과 옥수수를 이 현지인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물량 공세를 통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었는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요 주술사가 그렇게 많대요.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며. 근데 르완다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데 숨어서 주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실제로 주술을 걸어서 사람 죽이고요. 남미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연결된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너무 선교사님 볼 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중얼중얼하고요.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갑자기 물구나무 막 서고 왜 그러냐고. 지금 나 주술 걸렸다고. 지금 막 어떤 주술사가 나 주술 걸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청년의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영적 힘이 없어서 주술사의 주술에 당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이 청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꺾을 수 있는 복음이 이게 없다 보니까 본인도 막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도자랑 선교사랑 연결됐지만 이게 이제 계속 치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케냐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르완다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사이키델릭 치유 시스템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2022년 9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카디마의 페이플 박사 이 사람이에요. 이 페이플 박사가 르완다에 초청되어 와서 강연을 했어요. 2022년 9월에. 르완다의 마칙과 학회가 초청을 해서 키갈리에서 수도에서 강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로 케타민 이제 환각제입니다. 케타민 보조 치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키갈리의 가장 유명한 병원, 가장 엘리트들이 가는 킹 파이살 병원 관계자의 요청으로 이 사람이 초청되어서 환각제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르완다의 대표적인 신경정신과 병원 지도자들과 만나서 환각제 보조요법 같은 정신질환에 지금 서구에서 유행하는 최신 치료법들을 이 직원들에게, 의사들에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자살, 충동, 불안, 트라우마, PTSD, 강박증, 섭식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요즘 아주 핫한 방법이 있다. 고급 치료법이 있다. 이걸 이제 어마어마한 과학적, 의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미 쌓인
지식과 경험을 이들에게 바로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강대국에 의한 네피림 흑암 점령이 또다시 가난한 나라는요, 노하우도 없고 재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선진국이 맞다라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식민 통치고 또 하나의 노예 포로 속국인 거죠. 완전 이제는 어느 정도요? 경제적 수탈 정도가 아니라 네피림의 귀신을 접신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을 이게 센세이션하다, 이게 최신 치료법이다 라고 소개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잠재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긴장관계가 현장에서는 형성되고 있는데 접신이 계속 들어간다, 흑암이 계속 들어간다, 이 망대가 계속 들어가서 엘리트층부터 파고든다. 이건 대통령이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저는 르완다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앨런 머스크, 이 사람 케타민 중독자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실리콘밸리 CEO 영감의 원천 마약, 테슬라, 케타민, 구글은 환각버섯. 지금 이 판입니다. 미국은 마약 천지, 좀비 천지. 이제 이걸로 치유한다, 환각제를 치유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간다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강연을 듣고 보십시오. 원주민들 또 초대해가지고 전통춤 추고 딱 지금 세팅되는 거예요. 환영하고 리셉션하고 막 강연하고 모임이 이게 2022년에 지금 진행된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케냐가 그랬기 때문에 혹시냐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의심서고 현장에서 선교사님 집에서 검색을 했더니 이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라 그래도 뭐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9월에 보건부가 마련한 특별회의에서 아까 이제 교수가 르완다의 의료 분야 주요 관계자, 즉 의사들이잖아요. 르완다의 의료 분야 서밋들에게 또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르완다의 FDA, 자, 약물이나 의약품이나 혹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뭐 허용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FDA 들어보셨죠? 그 대표와 만나서 의료보험 기관도 참석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르완다는요, 국가 의료보험 기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요. 물론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런 정신과 치료로서 환각제를 이제는 의료보험 기관까지도 연합해서 정부가 의료기관하고 같이 지금 가는 망대가 서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키디마, 이 키디마가 있는 곳이 샌디에고예요. 샌디에고에는 미국에 전쟁을 참여했다가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의 집단 이제 요양시설이 있는 곳이 샌디에고입니다. 미국 군인들 은퇴하고 거기에 이 카디마라는 곳이 이 센터가 있는데 이걸 모델로 어마어마하게 집단 학살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는 이 나라랑 지금 같은 거죠. 상황이. 요걸 모델로 케타민 요법과 정신질환 고급 치료법을 제공하는 치료센터를 추진하자. 이게 2029년 9월 그리고 드디어 진행이 돼서 2024년 7월 케타민 치료 전문 센터 건설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첨단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르완다 정부 입장에서. 르완다 정신치료에 있어서 이제 변혁의 순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변혁의 순간. 단순히 미술치료, 이제 심리치료 이게 아니라 환각제를 갖고 직접적으로 물질을 갖고 사람을 정신을 바꾸고 트라우마를 바꾸고 뇌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각 신비체험이 접신하고 연결되거든요. 변혁의 순간을 의미한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 이제 이게 급속도로 확인되니까 하필 이거 관계된 사람이 정신병원 1년 사역 들어갔던 사모님하고 관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파이잘 병원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락해봐라. 혹시 이 케타민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 확인했더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파견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까지 했어요, 이번에 가서.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서 저희들 이제 관심 있는 척하고 관계 형성하려고 일단 전화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 11월
그 불과 얼마 전이죠. 8명의 르완다 정신과 의사, 치료사, 간호사로 구성된 핵심 팀이죠. 대표단이, 아프리카 의료 대표단이 샌디에고 카디마에 와서 케타민 요법 투여를 직접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이제 환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비적인 몰입형 경험은 의료 대표단에게 다양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유망한 치료 방식으로 떠오르는 케타민 투여, 치료 효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 대표단은 실습 교육과 포괄적인 토론을 통해 케타민의 작용의 메커니즘, 저항성 우울증 및 기타 어려운 정신장애 치료에 대한 효과, 아프리카 의료 환경에서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이 의료단이 얻고 또 르완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월 초에 갔는데 이 사람들 지금 11월 달에 훈련을 받고 온 거죠. 거의 지금 동시대적으로, 동시간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서 지금 현재 센터를 만드는 총괄하는 미국에서 파견된 사람이 누구냐? 파견이 아니라 이미 르완다의 뿌리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신디 캐서디 박사요. 검색해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카톨릭 배경의 은데라 국립정신병원 이미 수년 전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망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르완다에서 임상 심리사를 하고 있었던 미국인이에요. 2017년부터는 르완다 대학 임상 심리학 교수로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땐 전략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여성들을 따로 모아 미술 심리 치료를 했던 사람이고요. 아이들에게 미술 지도, 여성 미술 전시회 등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케타민 센터 총괄 실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르완다에 잠재된 기본적인 영적 문제에 이런 흑암망대까지 져버리면 이 나라에 엄청난 네피림의 사단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그것도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의료 시스템 속에. 근데 이 나라는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좋은 사례가 나오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나라에 퍼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 너무 중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미션, 정체성을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같이 이걸 확인하면서. 왜냐면 이분들도 이 얘기는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제가 르완다행 비행기 안에서 케냐를 떠나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곧 도착하는 르완다. 94년 대학살 사건, 대학대 호텔 르완다를 받고 전공 과목에서 발표도 했었다.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관심을 갖게 된 나라. 이후 난민에 대한 관심, 또 류 목사님이 난민에 대해 기도하셨다. 언젠간 가야지 했던 게 망대가 되어 오늘 처음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대학살을 겪었고 엄청난 영적 문제와 상처를 갖고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하는 곳이다. 네피림의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르완다 보고만 하는 오력을 회복하며 미리 응답의 CVDIP가 전달되고 세 가지 뜰의 망대가 서는 선교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르완다를 갔었습니다. 이 기도 속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정이 시작되었죠. 처음에 도착해서 만난 우리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함께 몇 개월 동안 와서 또 선교 인턴십을 갖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빛의 망대죠. 앞에 이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의 정확한 빛을 설명하고 전달하고 지속해서 비출 분은 현재 르완다에는 이분들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이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선교사님 사는 이제 집이에요. 여러 이제 분들이 와서 또 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여기 안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RTS 해외 1호 분교였습니다. 이 위정희 목사님을 통해 세워졌는데,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학부 졸업생 20명 가운데 대부분이 취업하러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절대 제자 선다는 게 너무 진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너무 그 신학 공부해서 이게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가사로서 뭔가 지원이 없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국가에서는 교회를 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그래서 좀 파트타임 부분적으로 신학생 몇 명이 사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외지로 나가는 사역 현장인데 저희들이 이제 비포장도로를 갔는데 한번 보십시오. 두바이 쪽이요? 네. 5시간? 6시간? 비포장도로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혼미하지 않습니까? 저희 2시간 반을 저희들이 가는데 이 비포장도로로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이에요. 제 뇌가 좀 느른느라니까 약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올 때. 그래서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제자들이 이런 현장에 이곳에 들어가는 이제 선교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현지 제자 신학생 출신의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지 제자가 이곳에 이제 매주 들어가서 지교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춘비라는 지역의 지교회입니다. 우리는 시골이고 여기에 이제 신학생 우리 이스론이라는 우리 학생 신학교 출신의 사명자가 지금 사역을 지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실까요? 네, 영상입니다. 저 빨간색 옷을 입은 친구입니다. 언덕을 한참 올라가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올라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주 강하게 앉는 바람에 제가 미처 피할지 못했어요.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붙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문화. 목사님 예전에 간증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막 대구 사람 또 경상도 사람 더 이런 게 스킨십이 약한데 외국 가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걸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이중 통역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지교에 지금 여러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시간 반 거리에 이렇게 딱 지교회 모임을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귀하죠? 자, 찬송 부르는 모습 한번 볼까요? 저 맨 끝에 계신 분이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0세가 넘었는데 걸어 다니시고 이빨 다 있고 찬양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을 만큼 어쨌든 참 은혜였고 선교사님이 이 찬송가를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원래 이런 찬송 노래 안 불러요. 그들의 정서에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이제 정적으로 조용하게 너무 차분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좀 떠들어도 된다 해도 이제 이분들이 체질이 안 부른대요. 이 찬양 크로스비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복음의 딱 찬양을 이 시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로스비의 영적 작품은 진짜 영원한 작품인 거예요. 끝나고 이제 우리 외쳤는데 자 한번 영상 볼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제 인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복음, 한 메시지 흐름 속에 선교지도 이런 영적인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눈에, 마음에 딱 담으셔서 르완다. 복음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복음의 빛을 현장의 사람들도 있구나. 딱 그걸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공간 초월하여 기도.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눈 딱 감으면은 그 떠올라요. 그 시공간 초월이 자동으로 연상이 돼요. 그곳에 그 아이들, 그곳에 그분 이게 떠오르면서 탁 하니까요 뭔가 이렇게 더 와닿고 기도가 되는, 더 간절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갈리로 다시 돌아와서 저녁에는 이 미래 캠프를 진행했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가난한 극빈층의 아이들,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학교 마치고 이 선교사님 댁에 와서 저녁에 아이들이 이렇게 미래 캠프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왔었는데 금토일실에서 했었는데 요번에 평일, 목요일이었던 평일에 이렇게 저녁에 따로 모아서 미래 캠프를 한 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너무 반응도 좋았고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것 같아서 선교사님도 자체적으로 평일에도 아이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하시겠다. 좀 그런 또 의사도 밝히셨어요. 첫날에는 원색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미래 캠프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잖아요. 주신 것. 그래서 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 뭐 영상이나 자료나 접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그 구조가 어떤지 기능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쉬운 만화로 된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게 너희 머리 안에 다 있어. 근데 이 뇌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호흡하고 집중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 또 건강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이 뇌에서 나오게 돼. 그래서 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지, 또 호흡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거를 가르쳐주고 실습하는 시간을 두 번째 미래 캠프. 그러니까 쟤는 이 아이들의 잠재성이 있는데 너무 무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멘토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지만 이 잠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뇌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일깨워주고 누군가 방향 제시하고 누군가 그걸 탁탁 튀어주면 이 아이들은 르완다라는 그 나라의 기본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단 나라를 꺾는 이 현지의 중요한 제자가 되고 엘리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이런 사역들이 진짜 지속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여 자라나는 이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 앞으로 일어나게 될 르완다의 또 다른 재앙을 막는 미래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 캠프 후 포럼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수줍어 하더니 한 명이 딱 손을 들기 시작하니까 안 할 듯 하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일어나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통역에서 전달했고 통역에서 들었지만 이 아이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잡았네. 이 아이들의 그 강의의 내용을 의외로 잘 이해하고 붙잡았네.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딱 보면서 아프리카 빈국이라고 우리가 정말 함부로 보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영적 상태나 조금만 계몽해주고 일깨워주면 한국에서 막 어릴 때부터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내보다 자칫 이 아이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눈도 맑고 똘망똘망하고 호기심.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 막 미군 왔을 때 뭐 미국 선교사님이나 누가 하면 막 초롱초롱하게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상태가 좋아요. 이때 하나님의 이것을 심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바로 오기 때문에 항상 선교사님의 아이들은 간식을 또 제공을 하는 모습들, 교제의 시간을 나눈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 딱 하니까 아프리카 그 아이 눈망울들이 계속 떠올라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웃고 순수한지 하나님의 그런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영적으로 통하는 피부색은 다르고 문화권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이 아이들도 똑같은 렘넌트고 똑같은 차세대 중직자, 차세대 렘넌트, 차세대 앞으로 목회자, 신학생 그런 눈으로 보면 미래의 제목들인 거죠.
미래 캠프. 그래서 복음 각인된 한 명의 렘넌트가 이 나라의 각 지역의 각 가문에 난 가정에 빛의 망대가 선다면 이 나라는 참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교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이 유치원이에요. 여기는 선교사 비자가 이렇게 공적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비자 취업 비자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등록해놓고 현재 리모델링 저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교사예요. 결국 교사예요. 제자가 교사로 서서 계속 앞으로 뭐 초등학교 응답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확대되어가는 그 사역에 탄탄한 그런 렘넌트 제자들이 교사들로 붙어주는 것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저기는 이제 저 부지에는 아이들 놀이터 흙으로 다 갈아엎어서 놀이터 딱 하는 공간으로 아마 다음번에는 저기 놀이터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헌금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 때 그 통역했던 사람이 디안이라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이 유치원의 교사로서 같이 이 친구는 가정 가문이 좋은데도 이 선교사님과 동역해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교사 출신의 이 톰이라는 또 똘똘한 또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도 같이 이 유치원 교사로 지금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보니까 주위에 엘리트층, 부유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치원은 처음부터 엘리트 부유층을 타겟으로 먼저 해라. 먼저 이 나라의 20년의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극빈층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 부유층, 엘리트층을 파고드는 그런 전략으로서 회당 운동하는 그런 유치원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게 식당으로 썼던 건데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오랫동안 나와 있었던 방치된 건물을 찾으셔서 수십 군데 가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간도 좋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진행해서 1월 말 혹은 2월에 지금 현재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 데이케어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안정현 선교사님 그리고 이예나 선교사님입니다. 이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충만교회 또 기도의 그런 뜰로 선교의 그런 현장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희들 올 때 원래 예정이 없던 스케줄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딸 이름이 안젤리나인데 안젤리나 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천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천식 심한 아들의 이 아버지가 공사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건축을 하는 사람. 그래서 관계가 맺어졌고 이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천식이 있다는 걸 알았죠.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를 놓고. 근데 단 한 번도 아버지 이게 제대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연결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머무는 도관에 하필 연락이 와서 아들이 천식이 지금 너무 심해져서 굉장히 갈급한 상황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번 짧게 여기 좀 와봐라 라고 해서 이분들이 다 복음 듣고 가족이 다 영접을 한 거예요. 이 와이프도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고요. 남편도 이제 이 르완다에서 건축업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 빛의 경제 응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으로서 진짜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현지 제자로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되면 좋겠고 어쨌든 이 아들의 또 천식 문제 이게 또 대물림되는 문제라네요. 다른 가족들도 갖고 있는 문제래요. 자기 딸도 사실은 약하지만 천식이 있대요. 근데 아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대물림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한 명 탁 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이 부모가 진짜 복음에 답을 얻어버리면 그 가정에도 전체의 파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어쨌든 저희 선교 여정 속에 이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25 응답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저희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맞도록 인도하신 그런 선교의 발걸음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인증샷을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 사이키델릭 망대를 보면서 이제 또 논문을 한 편 전달해드리고 앞으로 이 현장에 이제 엘리트층을 파고들 거고 치유 관점에서 파고든다.
그러면 선교사님 이제 아셨으니까 이분 파견되는 사람하고 지금 실무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도 형성하시고 우리가 막 기독교인이다 표도 낼 거 없이 사이키델릭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관계 형성을 좀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진짜 이 나라에 좀 엘리트층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선교사님하고도 한 번씩 카톡을 지금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지만 케냐에서도 확인했지만 여기서는 직접 한 달이 건너뛰니까 바로 이 관계자를 만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전화 통화까지 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선교지에는 바로 현재 진행되는 얘기다. 그럼 우리가 237 5천종을 품는다면 이 나라에는 현재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시공간 초월하여 흑암 꺾고 네피림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빛의 망대 세우는 기도를 함께 모아주신다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훨씬 더 진짜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힘을 얻을 것이고 진짜 7망대, 7여정, 7이정표대로의 선교 사역의 증인 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좀 복잡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RRTS. 이게 RTS 한국의 분교입니다. 이 RRTS와 그리고 RVIS 이제 생겨나는 렘넌트 이제 유치원이에요. 그 비전 인터내셔널 이제 그건데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흐름을 가지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삶을 사는 사모늘의 절대 제자들이 확립되어 아프리카와 중동 73개국의 성경적 전도운동 24, 25 영원의 축복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프리카 각 나라의 미스바 도단성 회당운동이 되어져서 237 나라를 치유할 렘넌트 서밋들이 세워져 그들이 세계복음화를 책임지며 주림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교회 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재앙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선교사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시공간 초라 연결되면 그 축복 우리도 똑같이 받아요. 선교사님은 파송되어 가서 응답을 누리지만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로 똑같은 면류관을 똑같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꼭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더 풍성한 우리 충만교회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케냐와 우리 르완다까지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위기와 또 다른 흐름이 있는 우리 중동 지역을 함께 선교 캠프 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인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또 함께 감격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될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연락되고 반드시 100배의 응답으로 돌아오며 그리하여 힘있게 전도하고 힘있게 선교하며 힘있게 렘넌트 운동하고 마음껏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 업이 쓰임받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남산 40일에 이 집중 속에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원이라는 하나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절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중요한 응답들이 나의 응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공간 초월하여 지금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르완다와 케냐뿐만 아니라
237 5천종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에게, 그 함께 동역하는 모든 후원자와 선교의 사명자들에게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하여 정말 7여정, 7망대, 7이정표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몰아서 오력을 다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선교 현장을 더욱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선교하는 것에 일심저심 지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특별히 237 5천종족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